이 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이 한 근육에 운명을 거십시오. 아니 여기에서는 내 말이 없어.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방송 2주차인데요 5월 29일이네 5월 말에 걸린 1.25 부산 과천을 맞이합니다. 부산 경마는 이미 찍어 있고 과천 들어가는데 2주차라 사실 우리 골수 팬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얘기 못하죠.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늘려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시원하고 재밌다 이런 느낌 계속 받으시면 클릭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네. 사람이 무릇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있어야지 저희도 의리 지킬게요. 저희는 깔 때 까고 시원하게 깔 때 까고 또 뭐 타방송이라면 뭐하지만 자체 검열도 저희가 하거든요. 첫 주 방송과 이번 주 방송 금토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서로 까요. 네, 서로 뭐 양보 안 합니다. 뭐 5번 얘기했는데 옆에서 5번 좋은데 잘 보셨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깔 거 까고 하면서 최대한 걸러내고 날 것을 여러분들께 드리니까 그 중에서도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로비치 이 친구가 계약 문제 때문에 유니언이 좀 잘하니까 한번 풀어주세요. 그 이태리 기수 면허를 갱신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페로비치 기수가 이번 주까지만 기승을 하고 이태리로 넘어갑니다. 이태리 넘어가서 8월 초에 다시 한국에 오는 걸로 그렇게 마사야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페로비치,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거죠. 이쿠야스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쪽 면허를 살려놓는 거예요. 네, 살려놓고 다시 오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쿠야스의 선례가 있잖아요. 사실 이쿠야스 같은 경우 계약 연장은 지금 몇 번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부산 갔다가 과천 왔다가 거의 뭐 귀화한 형국이 돼버린 형국 아니겠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많죠. 되게 많죠. 용병 처음 들어왔을 때 부산 경마장에서 들어왔었는데 그때 베이커. 걔네가 현지에서의 그 성적 이런 거 굉장히 뛰어났었거든요. 살아남질 못하더라고. 일본 출신들이 많이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양키라는 표현을 막 쓰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동양권 혹은 일본권 말고 유럽이나 그런 친구들이 경쟁력을 갖춰요. 근데 그 이유를 진이오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어떤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 저는 그다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찾는 사례가 별로 없는 거. 페로비치 같은 케이스. 페로비치는 의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저는 튀었다. 네, 좀 튀었다. 많이. 네. 저는 이제 그걸 봐요. 배고파요 일단 얘들이. 그럼. 기승술이 기본적으로 되지만 배가 고프니까 생존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로야구 잘하시니까. 간절함의 차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 야구 쯤이야 이러고 이제 메이저리그 뭐 마이너리그 뛰던 애들이 여기 와. 생각보다 잘하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러다가 건방 떨다 가버리는 애들도 있는데 자기가 응감생신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못 올라간다고 친다면 한국 가서 버는 돈이 정말 짭짤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또 일본으로 또 넘어가. 맞습니다. 그럼 평생 자기들 벌 거 다 벌거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경마장이 뭐 폐쇄되고 망하고 있는 사양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한국 오면은 정말 돈 되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에 노조무 기수가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호주에서 기승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여기 호주에서 조교를 하고 이 다음 날은 좀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차를 타서 이쪽 갔다가 조교하고 뭐 기승하고 거의 뭐 출장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실질적으로 안 될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돈 벌기도 참 좋고 한국이 계속 있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일단 우리나라 기수가 홍콩만 가더라도 마카오만 가더라도 통역 안 붙여줍니다. 문세영이 직접 통역을 사야 돼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용병들 우리나라 오면 숙소 제공해줘, 통역 붙여줘, 여러 가지 처우면에서 이건 기가 막히거든. 단일 경마장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들은 경쟁 붙여서 우리도 좀 이 콧대 좀 높였으면 해요. 니들이 오면 니들 돈 쓰면서 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세계 각지에 기승술 좀 되는 친구들이 돈 된다. 그건 뭐 인정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경쟁 붙어주면 우리 경마 팬들이나 저희들은 편하죠. 말 능력대로 띄워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건 뭐 말 능력대로 안 띄워줘서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 연구를 해야 되니까 한국 경마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페로비치와 연관된 얘기를 드렸고요. 조인권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토요경마 때 해드렸는데 토요경마 때도 그렇습니다만 이루경마에도 연장선상에 있고
오늘 또 대상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거는 또 집중해서 한번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일경주 마리수 적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7마리 판때기인데 원단 시계마필들 조합이에요. 특징을 보면 49조에서 2마리, 게다가 금왕목장 출신의 피닉스 법인 쪽에 2마리, 문세영이가 주행검사를 합격시켜놓고 골라탄 케이스가 또 2마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들이 한번 같이 엮여 있는데 요것들은 덤으로 한번 풀어드려보고 두 분의 추천 마필 듣고 가보죠. 진 의원 어느 마필 추천해 주십니까? 약간 인기권에 밀려있을 녀석 같습니다. 4번 파이어볼이라는 녀석인데 주행 검사를 보면 초반에 앞선 힘에 붙습니다. 하지만 제어하면서 뒤로 약간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외곽을 크게 돌면서 채찍한번도 되지 않고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1분 5초 때만 보면 될 녀석이 절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4월 15일 날에 주행검사를 치렀고 그 사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온 녀석이기 때문에 4번 파이어볼은 세게 보셔야 될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현에게 그거 여쭤볼게요. 7마리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배팅에 축을 아예 그냥 딱 요거 놓고 치라. 어떤 마필입니다. 7번 매니브 레이싱입니다. 이거는 주행검사 때 보시면은 일부러 다른 마필 뒤에 쫓아가면서 흙을 맞춥니다. 그리고 조교 때도 흙을 맞추고요. 이러는 이유가 마방에서 이 말이 흙에 대한 민감도, 흙에 대한 완성도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이거는 즉시 전력감이에요. 새벽 훈련 시의 상태가 너무 좋고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또 담당을 했고요. 단독 선행이라고 저는 뭐 7번 매니브 레이싱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놓고 쳐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식 1.5 갑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49조 마필들이 데뷔전 승부가 없기로 굉장히 유명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갈등거리긴 합니다만 문세영이 합격시켜놓고 최보면이가 기회를 얻어버린 1번만 파이널 보스 저배당 구도로 갈 소지가 있는데 자 이건 일부러 빼기도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최보면 기수가 물론 그건 있어요. 조교사들과 기수들 간에도 트러블이 있습니다. 어떤 트러블이냐? 이거 뭐 솔직한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조교사들이 장난쳤다 그리고 기수들한테 지목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은 뭐 갑자기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매주 있어요. 매주. 그럼요. 매주 있어. 그리고 이거는 두 부류의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말이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고 마주가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꼴찌했다고 쳐보자고요. 조교사가 말을 못 만든 내 책임입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내 책임이다. 근데 뭐냐? 기수 탓이다. 네. 돌려버려요. 그게 90% 이상 같습니다. 많아요. 네. 그럼 기수 입장은 아니 말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서로 간에 이런 분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힘은 누가 셉니까? 아무래도 조교사가 세죠. 그러니까 기수의 선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수의 위상도 많이 올라가서 말을 골라 타는 형국도 좀 있어요. 문세영 기수 같으면은 뭐 한 경주에 좀 심하면 4마리 오다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선택도 하고 아니면 내가 될 말 타는 거죠. 내가 될 말도 타고 또 주중에 오다가 들어오면 갈등해요. 안 탄다는 얘기는 안 해. 간보죠. 정보를 캐요. 요거 될까? 요거 돼? 그게 이제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될까? 한 다음에 말을 골라 타는 케이스들도 꽤 있어요. 근데 49조의 동반 출전의 1번 파이널 보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편성을 짜맞춰주기 위해서 2마리 쓴 케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파이널 보스는 결대로만 타주면 저배당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만 승부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자, 금왕목장 피닉스, 제가 초반에 그 말씀 드렸어요. 금왕목장 출신이자 피닉스 법인마주 이쪽에서 2마리 썼는데 에이스카드는 액면 기록으로는 6이 나아 보이나 4번을 지목해 주셨고요. 다음에 이제 문세영 기수의 동반 출전 마필 중에서는 둘 다 전하 윤의원이 추천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49조 마필 둘 중에 하나가 또 선택이 된 케이스. 이렇게 한번 좁혀보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쉬우실 것 같아요. 일경주 뭐 무리한 승부는 이것도 또 오래된 경험인데 신마 승부는 며느리도 모른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한돈질 안 들어가실 거로 보고 정석대로 공략만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일경주 정리하고 이경주 가죠. 자, 1000m 혼합사고의 결정 레이스 12마리 판택입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자와 좀 흡사한 케이스인데 말이 없어서 혼합사군이나 국산 육군에 그렇게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이 없으니까 직전에 기록 보여준 애들, 힌트 나온 애들로 인기가 몰입되거든요. 바닥배당이 벌써 보이는데 만약인데 일경주의 문세영 최부면이가 손잡고 왔다.
이경주도 또 그러느냐 그럴 정도로 바닥배당은 그리 가리라 보여주는데요. 7번 해피 굿데이 그리고 3번 트리플 샤이닝 요런 구도로 갈 것 같은데 이외 마필들 보시는 추천마가 있는지 한번 유니언부터 가볼까요? 저는 일단 뭐 인기마 중에서 3번 트리플 샤이닝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변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말은 1번은 레전드 킹입니다. 주행검사 1분 5초 1 그리고 주행검사 때 최선을 다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주목을 못 받을 것 같긴 한데 자, 지난주부터 연일 병합 조결하면서 말이 조금 뛰려고 하는 그 투지 의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번 문자 나름대로 기본적인 뒷심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1번 레전드 킹이 이번 경주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위원께서도 뭐 본인 편하신 대로 한번 추천이나 불안한 기만 있으면 거론해주셔도 되고요. 저도 부연 설명을 하자면 1번 레전드 킹을 더욱더 세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녀석은 혜선이가 월요일날 조교도 물론 했습니다. 주행검사를 보시면 초반 약간 늑발하는 경향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 크게 돌면서 안쪽으로 기대는 면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순치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번 레전드 킹 상당히 좋다. 게이트 입장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세게 입상권 전력의 마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해피구테이라는 녀석은 약간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지 센 말 편성이 아니고 똥말 편성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이길 녀석들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번, 1번 정도가 7번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기만큼 매력 없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유니언 네네. 예를 들어 이 친구 이 친구 세월 좀 있으면은 그 지금 어제 얘기한 그 두 친구처럼 동일한 결차를 밟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요 외곽에 있는 친구 이분께서는 혼자 살고 얘기 들어보니까 왕따래요. 왕따인데 되게 밝다 그러더라고. 엄청 밝다 그러더라고. 왕따는 박습니다. 왕따가 개인적으로 약간 특출나니까 왕따니까. 왕따 셨습니까? 왜 갑자기 왕따 변론을? 그러게. 막 갑자기 흥분을 해. 흥분을 아니, 하시네? 왕따는 예. 약간 밝아야 왕따인 거예요. 설마 아니, 파악을 못해야. 학교 다닐 때 빵 셔틀 하고 뭐 이런 아니,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저는. 그래요. 아까 그걸 얘기하다가 좀 연결이 어디로 연결하려다 말았네. 제가 보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안쓰러워 이제. 아니 우리는 그래. 나는 근데 좀 뭐랄까 그 뭐죠? 적자생존.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적자생존 했으면 싶어. 딱 그냥 실력대로. 돈이 걸리잖아요. 저희가 승패만 나오는 거면 또 말을 안 해. 돈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덤으로 그 얘기 드리면 영예 기수 요 근래 보면 통과한 기수가 한만 시킬 수 있죠. 네네. 가만시킬 수 있죠. 프리패스. 근데 영예 기수 통과하지 못한 분이 아내도 하나 있고 기회 한 번 나왔어요. 이거를 영어 이니셜로 하면 뭐예요? H? CH. CH. 근데 여하간 그리고 이제 기수에서 저희 같은 동종업계로 나오신 분도 3번 연장 영예 기수 탈락. 이유가 네. 어디 있느냐? 저는 거기서 원인을 찾아요. 게시판에도 그런 글이 있는데 기수지만 팬 서비스를 알아. 팬의 마음을 알아. 야만식 기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시장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미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내 아버지 같더라. 그러니까 연대가. 그죠? 멋지네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럼 마냥 욕하냐고. 물론 18, 19 나오고 XX 나오지만 돈이 걸리는 스포츠라는 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영예기수에 탈락한 친구들 같으면 그 점에서 굉장히 미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돈이 걸려요, 돈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아예 인연이 있는 기수 한번 얘기해요. 김옥성 기수. 네네. 결승선 통과하고 본인이 한 999 터트렸는데 웃고 그 사실 그렇지. 내가 대길 맞고 샀어. 음. 근데 그걸 깨고 들어왔네? 음. 얼마나 미워. 밉지. 얼마나 미워. 근데 미워도 욕은 안 해요. 오면 욕은 안 해. 못 올 때 욕하는 거지, 못 올 때. 그냥 정감에 가는 분이시라 그분은. 되게 그래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좋아합니다. 마판 모든 분들이 욕하면서도 좋아해요. 저는 지난주에 썬업 타는 거 보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러니까 김옥성 기수가 이렇게 예시장에 있으면 말을 타러 오지 않았습니까 기수들이? 김옥성 기수한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야 옥성아 이번에 가냐? 그걸 거의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물어보죠. 거의. 다른 기수들한테 뭐 욕도 하시고 뭐 칭찬도 하는데 항상 그럼 뭐 그냥 웃으시기만 하시더라고요. 네. 그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캐릭이. 자, 해피 굿데이. 사실 저도 이런 조합은 싫어해요. 직전에 3차 고착. 뭐 대단한 기록도 아니고 비포아주로의 성격인데 뭐 얘네들이 알아서 떠밀려 오고 뭐 이러면 경마 정말 쉽게요. 꼭 이변이 일어납니다. 근데 액면은 7-3의 구도가 있고 이제 깨러가는 마필들 보는 건데 외곽에서는 이렇게 두드러진 마필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힌트가 나온 마필이 좀 적어서 저는 28주 만에 나오는 4분마 크라운 비보스 요걸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볼 생각인데 조교 내용으로는 사실 두드러진 게 없더라고. 그래서 돌아온 김종준 기수 같은 경우도 파이팅 넘치는 기성술 혹시나 가능할지 요거는 지켜볼 만하네요. 자, 2경주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3경주 가봅니다. 1300의 국산 육군의 별점에 있습니다. 12마리 판때기. 이제 경주다운 경주가 펼쳐져요. 오전장이 1, 2경주 같은 경우에 뭐랄까 10마 7마리 편성. 이건 사실 경마팬 약간 우롱하는 짓이죠. 돈이 걸리는데 그 뭐 서비스 게임처럼 형성은 해놨지만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2경주는 경주마 수준이 많이 처지고 3경주가 이제 난전으로 흘러가는 판때기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각각의 추천 마필 일단 듣고 또 분석을 들어가 볼까요? 유니언 어떤 마필 보십니까? 저는 10번마 트러스트 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4월 24일 경주에 제가 조교 때 변화가 와가지고 아예 그냥 가감하게 대가리 놓고 때려드렸던 녀석입니다. 데뷔전이었던 1월 17일 경주에서는 늦발하고 바닥에만 있었고 지난번에는 갑자기 앞선에 추라이가 나오면서 앞에 한번 들이대맞는데 말이 아무래도 좀 덜 만들어졌었나 봅니다. 가서 깨졌는데요. 자, 이번에 조인건 기수가 마무리 조교 시행을 했고 조교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기 때문에 자, 10번 트러스트미가 지난번처럼 앞선에 요번에 한번 다시만 갖다 붙여준다라면은 지난번처럼 쉽게는 안 죽는다. 저는 10번 트러스트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유는 어떤 마필 추천해 주십니까? 1번 호크아이즈라는 녀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교 때 보면 너무나 좋아 보이는 녀석들이 약간 실전이 안 되는 녀석이긴 합니다만 이 녀석은 완벽하게 조시가 났다고 보일 정도로 탄력감이 좋았습니다. 자, 힘도 비축도 어느 정도 충분히 되어 있는 녀석이고 뭐 스포 놔주는데 외곽 펜스에 붙여 놔주는데 탄력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게이트 2점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호크아이즈 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공 기수가 금주 들어서 뭐 한 건 할 것 같은데 토요일자는 사실 말 액면으로는 그렇게 한 건 할 게 없고 없어. 이게 첫 바다가 될 소지가 크네요. 네. 10번 마트셔스팀이 그리고 14조랑 계약을 맺어서 소속점 하필 어차피 이제 자기 말 될 소지가 다 크거든요. 하나하나 호흡 맞춰가면서 변화 줄 거예요. 이번 경주는 두 마리 추천 이후에 12번 수아라 여왕은 이 라인은 좀 이해가 좀 안 가네. 원래 이제 48조 같은 경우는 딱 두 기수를 번갈아 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준철, 문정균. 그러니까 어떤 마필은 문정균 기수가 더 잘 타고요. 6대4 정도 비율이 아닌가 싶은데 6 정도는 이준철 기수가 더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상위군 갈수록 이준철 기수가 호흡이 더 잘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정평수 기수가 옮겨 탔어요. 문정균 기수가 1번에 가면서 소위 빵꾸가 난 케이스라서 올려 탄 건데 이게 직전에 전 이거 대가리 놓고 쳤었거든요. 구마신을 1번을 이겼는데 이 정도까지는 이번에 이기기는 요동작은 정평수 기수가 또 외곽이 약해요. 약합니다. 네, 약해서 이번 경주는 언급하신 마필 이외에 저도 추천 마필을 말씀드리면 52조의 동반 출전 2번, 4번, 4번, 2번 둘 중에 하나는 꼭 온다라는 판단인데 액면에서는 뭐 2번 천년호이 좀 더 괜찮아 보이실지 몰라도 악벽 때문에 덜 뛰는데 4번 토킹을 제가 계속 추적 중이거든요. 제 관리 노트에 보면은 52조의 대표적인 지금 가쿠시마 마필로 평가하기 때문에 누가 타도 상관없다. 물론 현장에서 윤태혁 기수는 워낙 당일 기수 변경이 많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만약 이제 기수 변경 들어가면서 에이스 카드가 좀 올라준다. 배당판 바람에 타든 말든 저는 놓고 한번 승부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3경주 요런 난전은 요런 추천 마필들로 거론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고 4경주 갑니다. 1300이에요. 국산 5군의 핸디캡 레이스 12마리 판때기인데 경주가 점점 짱짱해지죠. 경쟁력 보이는 마필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한데 인기권을 제가 거론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인기권 밖의 마필이든 아니 액면에서는 얘가 직전 대비해서 가장 좋다 이런 느낌 있으신 마필 두 분 다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유니언 어떤 마필 말씀해주세요? 저는 3경주에서도 조인건 기수를 추천드렸는데 4경주도 조인건입니다. 7번 듀엘 폭풍인데요. 듀엘 폭풍이 조교 때 보면 정말 말이 밋밋해요. 말이 한 500km 정도 가까이 돼가는데 채찍을 이렇게 대봐도 말이 안 나가니까 관리사나 기수가 대가리 채찍을 씁니다. 대가리 채찍을 써도 말이 안 나가는데 근데 실전에서는 조금 뭐 띄워주긴 하고 요번에 조교 패턴을 싹 다 뒤집어 엎어 깠고요. 말 컨디션 확실히 좋아져 있고 부담 중량도 51.5kg. 좀 부족했던 근성이 늘어나 있다라는 결론이라 전 7번마 듀엘 폭풍의 입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유현은 어떤 마필입니까? 저는 7번 듀얼 폭풍이 조교가 더욱더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 녀석은 순간적인 탄력은 밋밋합니다. 하지만 1300거리에 최적화된 녀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번 듀얼 폭풍 조인건 기수가 요 경주에서 첫 승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보면은 사실상 입상과 근접한 마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앞전 3경주, 4경주가 굉장히 근접해 있다 보여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징크스. 네네. 조교로 눈에 띄는데 조교장의 조교 관찰다들이 다 동일하게 좋다 그러면 그 말 못 와. 맞습니다. 정말 그런 데가 짜증이 확 납니다. 웃긴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 대선 경주 큰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 더비였나요? 더비. 네, 더비에서 모든 예상가분들 뭐 선배님들 후배님들 스텔스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맞아 스텔스. 그러니까 스텔스. 너도 스텔스 나도 스텔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해서 거기서 그 친분이 있는 분한테 형 이거 못 오겠는데 이러니까는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 스텔스에 다 꽂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닥배당 갔구나. 예. 7번 듀엘 폭풍 그 징크스를 그 넘어서 줬으면 해요. 둘이 본 거 이외에 다른 분들은 안 좋게 봤으면 하는 바람이 갑자기 듭니다. 이 경마가 사실 미안해. 곡성 얘기 좀만 더 할게요. 네네 조금만 하십시오. 굿을 하거든요. 굿. 정말 영화 안에서 보면 굿이 실감 나요. 실감 나는데 경마라는 게 과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는 언제냐면 2000 중순 정도? 2005, 6년도? 그때 정말 서울대 출신 애들 껴서 좀 젠틀한 대가리 있는 애들이 예상지 만들었어요. 맞아. 10,000원짜리? 그 10,000원짜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소위 얘기해서 지들이 경마 정복했다 이거야. 프로그램 돌리니까 답이 보인다 이거야. 책 갖고 나왔는데 3개월 만에 망했어요. 3개월 못 갔어요. 뭐 아시다시피 경마가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랜 마력을 갖다 보면 징크스가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좀 전 같은 케이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특기가 마방이었기 때문에 예전 건픽 시절에도 조기 본 사람들이 또 동일한 얘기에 정말 한 번은 못 와. 정말. 네, 맞아요. 인기는 인기대로 또 모으거든요. 근데 듀엘 폭풍 안 모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 동일하게 좋아졌다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자, 7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기마들 보면은 2번 천지 성공, 3번 와일드 브레이크 직전에 인기순위 7위에서 와줬는데 30년 사랑의 새끼거든. 그래서 요건 싹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와준 마필들인데 뭐 크게 걸음이 있다 보이지는 않는데 5번 스페셜 샤인이라든가 6번 햇빛선 그러니까 은근 팔리는 애들이 많아. 1000m 위주로 뛰다가 뛰어올린 10번 금소화 이런 용들 그리고 직전 레이스 갔죠. 천지성공 듀엘 폭풍에 맘마미아까지 같이 뛰었는데 12 맘마미아까지 아주 뒤죽박죽 욕심낼 마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교사들이나 마주들이나 기수들도 해볼만한데 이런 마음 갖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짬밥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한 경주에 하는 말은 대여섯 마리다. 나머지는 뭐. 근데 그 하는 마필 중에서도 정말 가야 되는 마필이 있고 또 근데 가긴 가야 되는데 말은 좀 상한 케이스. 승부 보기 좀 어려운 케이스. 그러니까 좁혀주기 쉬운데 요새는 현대경마라 그래야죠.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그 양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인기권에 있는 마필 중에서 직전에 대비해서 좀 불안한 마필이 유니언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3번 와일드 레이크가 지난번에 이제 속된 말로 해서 때려 먹었는데 연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제가 조교 노트에 좋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때 조합을 좀 실패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일회성이다. 딱 느낌이 조교 자체가 지난번하고는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인기를 좀 모은다라면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경주 저는 그 인기만데 2번마 천지성공이란 마필이
발주에서 그렇게 밀리지만 않으면 워낙 뒤가 좋은 놈이에요. 그래서 붙여가기만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얘는 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편성에 인기 많은 선수지 저도 일부러라도 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얘는 놓고 치는 게임이 맞다고 보여지고 후차권 좁히기에 한 판인데 좁혀도 견적 좀 괜찮아요. 이번 경주는. 예. 자, 4경주. 경주가 점점 짱짱해지고 재밌어집니다. 4경주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5경주 갑니다. 1400의 국산 5분 핸디캡 레이스 12마리 판. 자, 이번 경주는 시영철 기수가 이 마필도 안 놓치고 타는 건 아닌데 2주 만에 나오는 마필을 기승하네요. 오늘 대상에 8경주는 없고 대상에 저는 이거 올라탈 줄 알았는데 네. 저분이 이걸 뺏기고 약간 시영철 기수가 10번 베스트 테이커의 기승. 인기 1위를 한번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뭘로 갑니까? 저는 이번 파워 정상이 인기 1위다. 진우현은요? 저는 뭐 4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갈 것 같습니다. 4번, 2번 쭉.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2번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2번이. 나 대결에는 이사로 아닐까? 우리 징크스. 용병 기수가 떠나는 주에 성적이 안 좋다는 그 확실한 징크스가 아니에요. 이건 과학으로 나와 있어요. 자, 페로비치. 네. 유니원이 그런 쪽이 좋더라고. 예전 생각 우찌다 때도 네네네네. 그랬고요. 우찌다 다음 바다 때도 그랬는데 저랑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전에 누구도 떠나기 그 주에 상당히 성적이 안 좋았다. 나는 뺄 것이다. 저는 말이 세거든. 그리고 당신도 알았잖아. 말이 센 그렇죠. 거 알잖아. 말이 센건 당연히 알지. 빼서 3착 4착 가는데 야 이거 뭐 아주 뭐 저는 환장하겠더만요. 근데 이제 페로비치 현장 가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 불안함은 솔직히 있죠. 그 불안함이 당연히 있긴 한데 페로비치 기수가 보면은 요번 주 조교장에서 굉장히 또 많은 말들을 조교시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반대의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야 이거 모내기 수학을 한번 막판에 끝내놓고 쌍끌이 어선으로 끌어놓고 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무섭더라고 요번 주 조교장에서 페로비치는. 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페로비치 기술을 그래서 물어본 게 이 친구는 돌아오는 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8월 돌아오나? 마사이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갔으니까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8월 중순을 얘기했다가 마사에서 좀 더 빨리 올 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8월 초로 또 옮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수협회의 반대도 있고 또 한국 경마에 성공한 용병들은요 마사이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아까 들려다 말았다. 노조무가 호주에서 뭐 4시간 전 가고 네네네. 여기 가고 한국도 지금 그거 추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프리기수 완전 프리기수. 네. 이번 주에 내가 과천에서 타고 싶어. 토요일은 과천 탔다가 저기 뭐야 일요일은 부산 갔다가 영천 경마장에 개장한다고 칠 때 영천 가서 또 있다. 완전 프리 제도. 어디 소속이 아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소위 한 해의 최저 기승 횟수도 채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사람들만 남았으면 해요. 그 받아들이는 친구들만. 사실 기수협회도 그렇고 모든 기득권 집단은 내 밖으로 좀 줄어들면 소위 옳고 그름 그런 거 없거든. 기수협회도 그래요. 내 밖으로 줄어들면 한국 경마가 나아갈 길을 그대로 밟아가지 않아요. 피해자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물론 이제 마사회도 참 깔 때 까야 되는데 얘기가 너무 커져요. 그러면 자, 대길 막건 얘기하면서 페로비치 연결까지 연결했고요. 두 분의 추천 마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우는 어떤 마필입니까? 파워 정상보다 3번 스트롱 샤인이라는 녀석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주포카 탄력이 너무 더 좋아졌고 뭐 하정원 기수 이번 경주 하정원 기수가 안 타더라도 이 녀석은 충분히 입상 가능한 전력입니다. 순간적인 탄력은 약간 밋밋한 감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 녀석은 꾸준히 뛰어주는 녀석입니다. 1400거리에 꾸준히 뛰어주는 녀석 3번 스트롱 샤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배당이에요. 많이 배당이에요. 네. 25전에 단 한 번 온 놈이라 이쪽 마주 있죠. 이쪽 네네. 마주 내가 좀 잘하는데 정말 배당했을 때 때려요. 자, 유니언. 일단 앞서 페로비치 기수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파워 정상은
저는 조금 불안하게 봅니다. 조교는 좋은데 일단 요 말은 이기러 가는 말에 4번 대보명가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일단 4번 대보명가를 좀 강력 추천드릴 거예요. 지난번 승군전 외곽 선두권을 갈아엎으면서 너무 막판에 편안하게 왔고 요번 조교 때도 이상혁 기수가 요즘에 솔직히 기승 횟수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열심히 타려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교장에서도 4번 대보명가는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4번 대보명가가 이번 경주의 머리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마리 추천드리고 가죠. 안쪽에 1번 지상비행이 되겠습니다. 타면 타 밀어야지. 트러스트미에 듀얼 폭풍 밀었으면 지상비행까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입상에 근접하다고 보이는 게 초반 전개가 잘 풀리는 마필이고 또 53조 첫 승 지금 없죠? 없죠? 네, 그거랑 맞물렸거든. 아주 뭐 그 기수들이 그거 의식합니다. 내조교사란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내조교사는 아니지. 그러니까는 사실 김동철 선배 네네네. 마방 첫승. 조인권이 그 염두에 분명히 둘 거예요. 1번마 지상비행. 걸음이 뭐 직전보다 굉장히 좋아졌다. 이건 없고요. 해당 거리에 자기 기록은 끊어줄 수 있는 놈인데 직전에 선행 갔던 건 문세영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조인권이도 이번 경주의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대보명가 요거 하나인데 요것도 100m지만 거리 올렸기 때문에 안쪽 자리 잡기에 성공만 하면 굉장히 그 큰 승부가 들어갈 줄이라 보여집니다. 5경주 이런 마무리 짓고 있겠고요. 6경주 가봅니다. 자, 6경주 1300의 혼합 사고나 핸디캡 레이스 12마리 판인데 뭐랄까요, 저는 이번 경주 분석하면서 소위 9번마 강남스타 뭐 속진 않았어요. 요 근래 제가 속진 않았어요. 근데 30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못 올 수 있지? 요 근래 경주력만 보면은 사실 뭐 한 서너 번 왔어야 되는 마필 아니에요. 5세 마필로 지금 현재가 전성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한 마필인데 자, 이번에 먹히겠느냐? 요런 유형의 마필들이 여럿 있어서 이번 경주는 심플하게 저는 가서 분석을 했거든요. 두 분은 또 어떤 분석을 내리실지. 6경주 배팅의 총막까지 한번 가봅시다. 진희원 어떤 마필 놓고 쳐야 되겠을까요? 저는 3번 자이언트 킬러라는 녀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을 보면 약간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페로비치 기수가 지난주보다 저는 이번 주에 확실하게 조교가 더 잘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난히 이번 주에 조교 나누는데 외곽 펜스에 붙이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피드감이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지난주에 페로비치가 5승하고 입상을 3번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독식을 차지했는데 이번 주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 자이언트 킬러 전혀 하자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원도 3번 자이언트 킬러 세게 보잖아요. 저는 자이언트 킬러를 세게 보는데 뭐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또 다른 한 마리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8번 인디러너예요. 인디러너는 뭐 감량도 태워보고 페로비치로 태워보고 이제 마지막 카드 문세환까지 왔습니다. 이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조교 때도 보면 꼬장이 심하고요. 그리고 실전에 나갔을 때 직선주로 해서 말이 밀어도 안 나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수하고 말하고 좀 싸우는 놈인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세환 기수가 좀 확실하게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있고 거기에다 조교 때 좀 강하게 몰아줬을 때의 컨디션 최근에 6개월을 통산적으로 돌려봤을 때 8번 인디러너의 말상태가 근래들어 제일 좋다. 저는 8번 인디러너를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강남스타를 말씀드리면서 소위 결정력 부족의 마필들 이번 경주 은근 많아요. 53전에 단 한 번은 신흥으뜸. 근데 사실 자기 기록은 꾸준하게 내주거든요. 더 왔어야 되는 말인데 그게 안 돼요. 연합군 2번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8번 인디러너도 승우는 정말 안 따라줬던 마필이잖아요. 자, 요런 구도라서 6번 위너 레드와 3번 자이언트 킬러가 바닥배당 팔리는데 문제는 이제 11주 만에 출전한 6번 위너 레드가 거세 이후 출전이거든요. 거세 이후에 첫 경주는 마주라는 격언 또 아시죠? 알죠. 네. 거세를 시킨 이유가 경주에 집중을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하방에서도 그걸 의식해요. 거세 이후에 첫 경주에 오는 케이스의 경주만은 승률을 과학적으로 뽑아봐도 제가 볼 때 0.3%? 5% 안쪽이라 6번 위너레드는 보여준 만큼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깨러가는 마필 그러면 아주 그냥 매력적인 분 모르는데 9번 강남스타처럼 가서 맨날 지니까
8번 인디러너 그리고 앞에 3번 자이언트 킬러. 저는 요거 하나만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33조에서 2마리 있었는데 7번 하트스톰은 역시나 공백 이후에 대보는 케이스로 본다면 마체는 작은데 10번 메카엔젤 이마필이 공백 이후에 대볼 때 뒤가 가장 좋았어요. 이번 경주 1300인데 빠른 마필이 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뭉쳐달릴 소지가 크기 때문에 김혜선 기수 아싸라게 탈 때는 남자 기수 같거든요. 제일 오래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자 기수들 중에.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 10번 메카엔젤 저는 쌍까지도 욕심을 내야 될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6경주 저는 10번 메카엔젤 추천드리고 다음 경주인 7경주 가보겠습니다. 자 7경주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 방송도 그랬고 이번 주 방송도 그랬고 제일 후반부라고 볼 수 있네. 일부러 네. 뭐 예를 들어 10경주 9경주 안 잡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항상 게시판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국산 6군, 5군, 4군의 마필드를 좀 좋아하는 게 새벽 조교장에서 비록 준비 과정에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변화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말들은 변화 캐치도 되게 쉽고 그래서 하위군 경주를 좀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혹시나 우리가 중후반을 선택하니까 아닙니다. 확실히 네. 같이 다닐 때 느껴보니까 이 친구는 초반에 상당히 상황을 내는 친구더라고요. 초반에 죽 떠버리면 끝에까지 그냥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런 기질이 좀 없는 친구 같아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거? 말하고 나서도 약간 예민하네. 약간 그런데 네, 살짝 은근 디스를 그 뒷심이 없다라는 얘기야 나는. 약간 그렇죠. 선행마라고 말이죠. 말로 치자면 선행마. 600kg 넘는 친구지만 선행마. 인간적으로 토스트는 사주고 그럽시다. 디스를 시키려면 먹여놓고 디스를 시키지. 아유 나 진짜 의외로 사주려고 하는데 그냥 너무 더웠습니다. 진짜로. 식욕이 또 안 땡겨요. 더우면 이 친구는. 그러면 저기 마장에 가면 파나? 수박 주스 혹시 팝니까? 안 팝니다. 아, 땡모방. 수박 주스. 저기 파는 데 있거든. 거기 가면 대차게 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수박 주스 한 잔이 아니라 드럼통에 담아와 막 큰 소리 치고 먹여주세요. 먹여줘야 조용해. 자 7경주 가봅니다. 윤택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편성과 이유 포부까지 가봅시다. 최근에 걸음이 좀 터져가지고 상승세를 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5번마 주얼리 파크, 9번 시대의 여왕, 10번 마카원, 뭐 12 가이아 썬더 이렇게 인기도가 가는데 이 중에서 지금 다리 쪽이 좋지가 않아서 조교를 제대로 못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초반에 좀 무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놈은 좀 잘라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전개가 불리한 놈 그 놈도 하나 잘라 들어갈 겁니다. 3마리를 좀 똘똘마리로 엮어가지고 승부를 들어갈 예정인데 새벽 조교장에서 정말 이 기수가 이번 주에 가장 공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그만큼 말도 상태가 부응이 됐고 그래서 그 놈을 놓고 저는 중배당 한 15배에서 20배 때리기 좋은 배당 나올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승부 걸어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지는 알겠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약간 뭐 마체는 크지 않지 않습니까? 마체가 뭐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아, 그 정도입니까? 고개가 약간 높은 감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희 뭐 범죄 수사가 그러십니까 저한테 예 고개 높은 건 맞는데 고개가 좀 낮아졌습니다. CSI 많이 보나 봐. 날 가볍게. 아니 미드를 미국 드라마를 굉장히 네, 자주 저, 보신다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봅니다. 알겠습니다. 7경주 뭐 제가 덧붙일 게 없네요. 포부까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현장까지 꼭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는 입장. 네. 현장에서 또 제발 외치기보다는 그렇지 끝났어. 네. 이미 죽었어. 그거 한번 외쳐보세요. 제발 하지 마. 제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승선에서 다른 말이 뒤에 추격하니까 오지 말라고. 주문을 외우는 주문을 외워. 아니 끝났어요 이거 외쳐요. 물론 이제 그러지 마. 쪽팔려 죽겠어. 1, 2코너 때 요즘은 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전방 150m 정도에서 아니, 그러죠. 우리는 안 그런데 그럼 같은 동료로서 쪽팔려 죽겠어요 진짜. 1코너 때 뭐 아주 그냥 소리 지르고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네, 많습니다. 또 같이 친하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안 친해요. 아니 이분은 좀 친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 많잖아. 네, 맞습니다. 많은데 한두 분이 아니야. 너무 심한 거지.
아 그러니까 그 자리 피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창피해. 직업을 숨기자고요 서로 간에. 그러면 좀 진득해야지. 결승선 전반에 코목 승부나는 게 경마인데. 너는 아니다. 친하지 않습니까 얘기했던 너 아니야. 너 빼고 다른 사람이다. 누군지 알지? 방송 혹시 모니터 했으면은 너 아니다. 전화 듣지 마. 7경주 이렇게 마무리 짓고 8경주 가봅니다. 제가 지금 나머지 경주가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남았는데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8경주 정상의 메인이고 우리 진 실장께서 10경주인데 네. 서로 8경주와 10경주를 풀어드리고 11경주 막판을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상이 9경주니까 네. 요거를 좀 더 집중 분석하자고요. 대상. 그러면 11경주를 하자고요. 11경주 먼저 하고 네. 9경주로 오면 돼요. 팬 여러분들도 책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잖아요. 8경주 정상의 메인입니다. 그 이유를 들으시고요. 우리 진위원의 10경주 메인 소개 들으시고 11경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인 9경주는 마지막에 한번 디테일하게 풀어드리죠. 오케이. 어떤 분이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뭡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좀 손편지 좀 가장됩니다. 예, 마지막에 다 걸어드리겠습니다. 이러십니다. 예. 또 있는데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분만의 그 메리트가 있어. 알겠습니다. 예. 8경주 가볼게요. 그러니까 10경주 펴놓으시면 돼요. 본인의 메인. 네. 8경주 1400의 국내 산마 4군의 정상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저 사실 9경주 요 YTM배도 고려를 많이 했는데 제가 대상이 좀 강해요. 더비도 맞췄거든요. 까놓고 얘기해서 전 스텔스 날리고 갔죠. 그래서 맞춰드렸는데 반배당 나와서 저 트리플 라인 있고 뭐 한데 네네. 큰 배당 노릴 수 있겠어요? 8경주 같은 경우가 한 방짜리라서 저는 메인으로 꽂았어요. 9경주는 뭐 닦아놓고 한 방 못 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 방을 칠 수 있는 게임이라서 사연과 내용까지 알고요. 걸칠 필요가 없다. 오늘 제가 다른 예상가들 어떤 게시판을 보다가 이런 막건이 있더라고요. 마명까지 얘기하면 또 누군지 알까봐 3번이 인기마라고 쳐요. 인기 네네. 1위야. 얘 단식 배당까지 내가 찾아봤어. 1.4배짜리야. 근데 딱 시작해서 어떤 풀이라냐면 5번과 9번은 가져가셔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대가리에. 네네. 그래 나는 대가리를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1.5 얘기해요. 3번에 붙여서 5, 9는 가져가래. 그리고 주력이 3방이 더 있어. 마사의 그 배당판을 가봤어요. 근데 주력으로 2를 치고 뭐 4, 7을 사라 그랬더라고요. 3위 기준으로 배당판이 형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2의 배당이에요. 솔직히 배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3.7, 5.0 이 막건들이 8.0 11배? 이런 식으로 걸었더라고요. 화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구나. 열몇 배 걸리면? 이건 중배당이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전 태어나서 이런 예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야 이렇게 예상하면 나 진짜 하루 10개 맞춘다 진짜. 근데 옆에 듣고만 있어 좀 피곤하네요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동종업계의 어떤 피곤하네. 그 뭐랄까요 룰?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도 시장이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 네, 팬들이 갈아서. 그러니까 제이모 예상가 같은 경우에 축 2마리에 올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시장의 선택을 또 받아요. 극과는 한 방만 치는 분들도 선택을 받고 다양한 거지 뭐 어떡하겠어. 저는 그거는 인정하는데 이런 거 보고 나는 못하는 예상이니까 그분 따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못 따라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리액션에 강력한 분이시죠. 좀 다음엔 좀 더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8경주 한 군역을 칠 수 있어서 정상의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따라오시면 시원하게 쌍까지 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경주 진위원의 메인 승부처 이유와 포부까지 한번 가봅니다.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상당히 거의 다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경주인데 진실장은 여기에서 강력한 대가리는 충분히 서 있습니다. 인기는 약간 밀릴 수 모르겠습니다만 조교대 걸음은 확실하게 와 있습니다. 그 녀석을 놓고 배당으로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적기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 팬이신 감독님께서 저희가 간식으로 김밥 드렸는데
얼른 퇴근하고 싶어 하시는 기미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할 얘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조절을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10경주 제가 또 우리 유니언을 등장시켜서 까버리고 네. 까버리겠다. 11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하고 대상에서 좀 더 시간 배분을 해줘. 11경주 마지막을 먼저 갈게요. 네, 그래도 뭐 여러분들 다 받아 드실 것 같아요. 1400에 국내 선발 3군의 핸디캡 레이스 11마리 판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신영철 기수가 몇 두 기승하네요. 하루 한 마리가 아니라 지금 3마리째 기승입니까? 네네. 근데 다들 될성 싶은 마비의 기승. 호위무사 같으면 악벽 때문에 지난 경주 좀 못 띄워줬는데 신영철 기수가 이거는 초창기에도 키워왔던 마필이고 호흡을 잘 맞춰봐서 해당 거리 강점이 있죠. 저는 이번 편성 4파전 구도 액면 뭐 배당판에도 2번, 3번 그리고 5번, 11번까지의 사이즈에서 어떤 놈이 이겨먹고 가느냐 요건데 우리 유니어 같은 경우에 4마리 안에서 내가 이건 충마로 한번 추천해보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3번 창세가 되겠습니다. 창세는 지난번에 예시장에서 말상태를 봤을 때 좋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원래 예시장에서 참 좋다, 와 말 좋네 이런 느낌이 있던 놈인데 요번에는 뭐 정상적인 조기를 시행을 했고요. 지난번에 좀 이현종 기수가 아쉬웠는지 직접 고삐를 잡았습니다. 고삐 잡아서 강하게 조기했는데 3번 창세 좋습니다. 창세를 좀 중심권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스포츠 서울배 대가리 마필이니까 그렇죠. 그때 한 발 더 쓰는데 어우 죽이더만. 자, 요 바깥의 마필을 한번 볼까요? 2번, 3번, 5번 그리고 11번에 4파전 구도로 저는 액면을 보는데 이 바깥의 마필 혹시 추천 마필이 있습니까? 네, 바깥에 마필 추천만 한 마리 있습니다. 어떤 놈입니까? 8번 아트스타라는 녀석입니다. 휴양 공백 이후 출전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임당 기수가 한국에 오자마자 만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우리 4월 24일부터 5월달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만지고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외적인 파워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 경주 충분히 2병까지도 이끌 수 있는 녀석은 8번 아트스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국인 조교사가 그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뭐 넣고 빼고 뭐 이런 개념이 좀 없으니까 네네. 그죠? 만들고 쓴다는 게 기본 가락이 이쪽은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한번 창세 그리고 8번 아스타. 저도 추천 마필 한두 언급해드리면서 마지막 경주는 심플하게 끝내놓고 대상을 집중 분석 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2번 더블 럭키를 추천드리는데 사실 2번, 3번 쪽 그리고 5번까지 11번 호위무사는 거리를 내리고 시영철 기수지만 외곽 밀렸다는 측면 때문에 안쪽 2번, 3번, 5번 이쪽에 포커스가 좀 잡힐 거고 5번 같으면 조성공 기수가 정말 깔끔하게 잘 따줬어요. 호흡 잘 맞거든요. 근데 2번 더블럭키 같은 경우는 부준이 올라간 측면이 좀 걱정스럽긴 한데 칼칼한 맛으로 경주를 풀어가서 저는 1400에 지금까지 좀 그 약점 보였던 거 이번에 한 방에 털어 넣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 포진에 유승환이가 은근 또 부주함 중량 늘어난 것도 잘 좋아하는 패턴이 있어서 이번 더블럭키를 마지막 경주에 밑줄 그어드리면서 11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던 대상 갈까요? 여러분들 관심사 구경주 가봅니다. 오늘 보니까 이도경 맛은 내기를 안 걸었던 거 아니야? 안 걸었나요 아직? 아까는 오전장에 걸지 네. 않았습니까? 300바트? 네, 300바트짜리 300바트짜리. 그렇죠. 이 토요일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요일? 아 토요일이군요.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걸었죠. 네. 그래. 일요일은 없네요. 응. 여기서 없어, 한번 없어, 걸까요?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우승마 찾기 요런 거보다 좀 더 우리 디테일하게 이게 말이 이제 소문인가 이게 마사회는 항상 결정이 나야 돼야 되거든. 그럼 돼야 되는 거지 될 것이다 해서 믿음을 못 가져요. 1, 2, 3차가 정확히 맞추는 쌍승식 요게 이제 모바일로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요번 경주 그거로 한번 붙으면은 셋 다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야 또 변별력이 생기니까 가보죠. YTN배 2000m 레이스 10마리 마피 출전. 사실 그 3세 이상 오픈이긴 하나 급수에서는 좀 처져요. 상승세 마필이 대표적으로는 2번, 4번의 구도가 펼쳐지는 건데 자, 뭐 2차 깁상 요런 개념보다 우승마를 한번 각각 셋 다 얘기해 보는 게 어때요? 유니언 먼저 가죠. 저는 1번 더센 챔프가 되겠습니다. 2번 미소 왕자나 4번만 강복 70이 물론 최근에 기세는 너무 좋은데
일본 더센 챔프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YTN배를 겨냥을 해왔단 말입니다. 조교도 너무 좋고 지난번에 원래 앞에 가는 말인데 너무 냄새나게 뒤에만 있었죠. 뭐 막히는 대로만 가고 흙이랑 흙은 다 맞추고 지난번에 레이팅 조절이 들어간 겁니다. 레이팅이 만약에 85점이 넘어가 버리면은 요번 YTN배 못 나오니까 한번 좀 아꼈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요번에 부담 중량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는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저는 1번 더센 챔프 쪽에 무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승식 기준이 아니라 우승에 근접했는데 배당까지 확실히 줄 수 있는 놈이다. 그렇습니다. 어허, 그렇다. 이 친구 어는 뭡니까? 정신없는 친구 아니야? 물론 대선 경주에 네. 문세영 기수가 약한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문세영 기수가 일단 1년 동안 지금 대상 경주 입상이 거의 그 우승이 없는데 네, 무슨 거 없어요. 이게 문제가 미소왕자가 카우보이 컬의 자마인데 카우보이 컬 자마들이 2000m에 정말 약해요. 1800 정도가 한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번 미소왕자를 좀 덜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진위원의 추천 마필 이거 우승 온 것 같다. 저는 미소 왕자를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0m는 아무래도 선행마가 유리하다는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소 왕자는 물론 조교가 완벽하게 좋다, 이놈 왔다 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연합니다. 요 녀석은 잠재력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녀석입니다. 이번 미소 왕자는 이 대상 경주에 최적화돼 만들어져 나왔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그 문세영 기수가 2015년 7월에 와치빌리지 이거 뭐 자기 말 아니었잖아요. 네. 자기 말 아닌데 이거 가지고 온 이후에는 정말 1년을 쉬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안 될 마필 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질지 단 제가 볼 때 이 마필이 못 온다면 거리 2000입니다. 거리 2000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번 더센 챔프는 저도 동의하는 게 있어요. 직전에 들타는 게 보이고 요 근래 레이팅 한 올 초반 그랬나요? 작년 하반기 그랬나요? 이 레이팅 얘기에 예상가들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안에서도 참 얘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수정 보완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럼요. 법을 세워놔도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승급을 회피하거나 3짝 승부를 하기 싫으니까 4짝으로 말 뺐잖아요. 그런 일을 비일비재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연세 계신 분들이 꼬깃꼬깃 돈 갖고 와서 10,000원 뭐 점심값 하려고 연식 배팅 하는 거야. 3짝 될 수도 있는데 편하게 해서 4짝 되고 막 이런 케이스. 그 안의 논리로는 말 돼요. 근데 외부의 논리, 외부에서 볼 때는 그거 정말 못된 짓이거든. 근데 이제 레이팅이 바뀐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느냐 말을 이제 우리 유니언이 해줬는데 레이팅 점수 내리려고 빼면 돼요. 그럼 네. 그렇잖아요. 레이팅으로 승급하거나 레이팅 때문에 뭐 어떤 뭐 부중이 높아지거나 레이팅 점수 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탈법 불법. 요 근래 오늘 어제구나. 어제 방송에서 정치 얘기를 우리 진 의원이 약간 하셨는데 네네. 사회 문제 한번 얘기하면 네. 실명 거론 안 하지만 H모 검사 출신의 변호사. 아, 야, 이번에 지금 많이 장난 아니더라. 무슨 게이트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뭐 네. 100몇 채. 그러니까요. 저도 그 소리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왔다 뭐 장난 아니에요. 오피스텔 100몇 채면 그거 관리하는 직원도 많을 텐데. 부동산 업체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와이프 처남 뭐 네. 이래가지고 맡겨서. 그렇게 하늘다. 그 이제 이 얘기 왜 드렸냐? 어떤 제도든 피해 나갈 구역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에서 이러면 안 돼. 예를 들어 뭐 요새 전철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마인드가 이제 우린 된 거지. 그게 중요한데 탈법 불법. 근데 법을 지켜오던 양반이고 거의 뭐 그러던 양반이 뭐 딱 옷 벗고 나니까 바로 그냥 그 뭐죠? 진 의원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바카라 신에 못했다. 돈 신에 걸려든 거 아니에요? 돈 신에. 네, 그죠? 그렇죠. 그 정도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래요. 갑자기 그 얘기를 했는데 대상 욕심은 뭐 우리 기수들이나 조교사들 마음껏 내도 됩니다. 승부만 해주면 돼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어버리면 되니까. 1번 더센 잼프 제가 봐서는 냄새 나요. 2번 미소왕자 장래성은 제가 봐도 베스트. 근데 이제 2000의 적응력, 문세영의 징크스. 징크스. 이 친구요 그거 있어요. 초장에 일경주 때 꼬이잖아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한답니다. 이게 약간 문세영 기수가 이게 그 새가슴인 것 같습니다. 새가슴. 새가슴은 아니고요. 네.
생각하면 확실히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그랬잖아. 메이저리그 잘하니까 박찬호 선수. 박찬호 같은 경우가 멘탈에서의 문제가 좀 멘탈이지, 있었잖아요. 멘탈. 실력은 좋은데. 야구 선수들이 멘탈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야구 선수가 최영우가 금방금방 잊는다고 하더라고요. 메이저리그 간 강정호하고 박병호 비교해보면요. 강정호 걔는 빨리빨리 잊어요. 그게 좋은 겁니다. 야구는 잘하는 사람 오다는 사이가 그 멘탈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박병호는 뭐 안 잊어요. 요 근래 슬럼프가 박병호가 거기서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문세영 기수가 초장에 어떤 레이스를 펼치느냐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타는 건 분명한데 4번 광복 70의 임란 기수 이것도 참 그 뭐랄까 징크스예요. 외국인 기수가 첫 톤 맞추는 첫 대상에서 타이틀 먹는다? 이것도 저는 갖다 들이대면 의심의 촉이거든요. 해서 이번 경주는 의외의 마필 가능하다. 1번 더센챔프, 2번 미소왕자, 4번 광복 70 등이 있는데 억지로 찾아서 이 말이다 저 말이다 하면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건 뭐 누구 편드는 거 아닙니다. 1번 더센챔프의 4월 2일 레이스를 보면 기가 막혔거든. 그럼요. 근데 직전에는 좀 냄새 나요. 그래서 1번 더센챔프 굉장히 수상하다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2번, 4번의 구도 바닥배당 가는 그림이 맞죠? 맞습니다. 유니언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 맞고는 깨지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깨질 겁니다. 둘 다 빠질 소지도 저는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유니언은 이대끼를 살려놔야 된다 쪽이에요. 어떻게 봐요? 저는 두 마리 다 이 중에 하나는 자를 거고요. 이 중에 하나는 받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더센 챔프에 대한 그 내용을 정말 저 적나라하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 그건 못하겠네. 참고 끌려갈까봐. 일단 조용히 얘기해. 알겠습니다. 자, 다른 마필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출전한 이상 최선 다할 마필들이 여럿 있으니까 5번 아르고 브레인, 7번 로얄 지볼리, 8번 완승불패 요런 유형들 9번 체이싱 달러스 같은 경우도 장거리에선 기회 한번 얻어볼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사실 얘까지는 좀 보기 어렵다는 애들 빼고는 6번 천년유산과 10번 천적 같은 케이스입니다만 기록에선 얘네들도 2000에선 그렇게 완전히 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은근 몰 마필들이 있다. 우승에 근접한 마필을 각자 한 마씩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는 얘가 배당 내면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놈이 있지 않느냐. 서로 겹쳐도 돼요? 한번 해보자고요. 진위원 먼저 가죠. 저는 당산대업이라는 녀석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밀릴 수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조교 눈으로만 본다면 이 녀석은 확실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주행자세가 약간 크고 스피드감은 미흡해도 역시 훈련만한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한 훈련을 소화하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 가죠. 5번만 아르고 브레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에 4번만 강복 70이나 외곽에 8번만 완승불패 빼고는 뚜렷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말이 없는데 5번만 아르고 브레인이 부담 중량은 좀 늘어나 있습니다만은 말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지난번부터 물론 뭐 몰리두커라든지 누리나래 정도 이긴 상대밖에 안 되지만 걸음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2, 3하고는 글쎄 뭐 현장에서 뭐 우리 윤현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진유현도 주력에 올려놓을 것 같진 절대 않으니까 깨지는 이유는 현장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내용이 민감한 것들은 도전 마필들 보면은 운이 많이 붙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솔직히 받습니다. 59회 부중이 여럿 있잖아요. 네네네. 부중을 별 걱정 없이 타면서 직전에 이어서 더 운을 붙일 마필은 누구냐 해서 7번 로열 지블리 이놈을 지목해드리는데 5조가 3번하고 같이 쓰는데 그 뭐 진이언을 제가 누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네. 3보다는 에이스 카드가 확실하고 직전에 내가 4번 그 게이트 받아서 로열 지블리가 대가리 올 때 맞춰 먹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그대로 레이스를 풀어주더라고요. 박태종 기수 2000승 거두고 또 하나의 행운이 올 소지도 있다. 이렇게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말 10마리에 뭐 그렇게 복잡한 대상이 아니라서 이 정도 풀어드리면 굉장히 많이 풀어드렸다고 보고 카메라 감독님께서 대기 타시면서 저희 원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대상도 있고요. 판이 뭐 토요일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말치고는 심플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배당도 있고 맞습니다. 짭짤한 어떤 주력 승부도 꽂힐 수 있겠고 괜찮으니까 우리 진위원이나 윤희원 그리고 정상의 팬 여러분들은 잘 믿고 따라와 주셔서
다른 다 전문의들은 망해도 돼 솔직히 딱 하고요.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우리만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쁜 심리긴 한데 확실히 현장에서 맞아요. 혹시나 그 본장 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소리 나면 저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소리 한번 화끈하게 치면서 일요경만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승자가 돼서 돌아와서 6월 첫 주 방송에서는 한번 어깨 피고 여러분들 뵐게요. 행운을 기원하고요. 저희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이 한 구역에 운명을 거십시오. 아니 여기에서는 멤버